얘가 y랑 x랑 대응관계가 뒤바뀌는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었냐라고 하면 f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k야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바꿔서 역함수에다가는 k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방정식 또는 요 방정식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k 값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였었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 집어넣었을 때 k가 나와. 근데 fx에 대한 식을 알아. 그러면 fx에 대한 식에다 3 넣었을 때 k값 구하시면 되고, 역으로 역함수에 대한 정보, 역함수에 대한 식을 알고 있다면 거기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게 해주는 값이 누가 있을까? 역으로 방정식 풀어서 계산할 수 있었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주로 함수값들을 구해줄 텐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역함수를 구할 때 너네가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들을 구할 때 실제 역함수 계산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최후순위로 밀려서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실제 함수, 역함수 계산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모든 문제 하나하나 다 역함수 구하고 앉아있으면 머리가 조금 아파질 거다. 자,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 해가지고 나왔던 게 첫 번째,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얘는 우리가 그대로 날아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 그랬었어. 그치?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지워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서 항등함수야 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얘가 만약에 f랑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 즉 사라졌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f와 g가 서로가 역함수 관계야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었어야 됐더라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f랑 g랑 이거 합성시킨 함수에 전체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대응관계를 거꾸로 그냥 역추적을 가는 거니까 G로 집어넣고 F로 그 다음으로 집어넣는 관계가 거꾸로 돌아갈 거야. 그러다 보니까 G 역함수 동글 F 역함수의 형태로 전체 역함수를 씌웠을 때는 순서가 바뀌더라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F의 역함수에다가 역함수를 한 번 더 씌우면은 원래 함수로 돌아간다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들이 합성함수랑 엮이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갈 텐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성질들을 대표적으로 써먹는 예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f의 역함수 gx가 hx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얘를 가지고 gx를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f의 역함수만 없애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양변에 뭘 해버리냐면 f를 합성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 합성함수에서 얘기했지만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 성립을 안 해.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일반적으로 다르다라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이 함수의 앞쪽에다가 F를 합성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쪽에다가 F를 합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순서는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얘가 합성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서 최종적으로는 GX가 좌변에 남고요. 오른쪽에는 F 합성 H야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요 과정 같은 것도 정리를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y는 fx라는 요런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방금 한 걸 써먹을 수 있어요.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양쪽에 f의 역함수를 합성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는 f의 역함수 y가 되고요. 여기는 f 역함수랑 f랑 날아가면서 x만 남겠지. 이 상황에서 x랑 y의 위치를 바꾸시면 되거든. 그래서 f의 역함수 x가 y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더라 해서 기본적인 성질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였고, 문제 풀면서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못했던 게 뭐였었냐면 여기까지 리뷰였었고, 역함수의 기하적인 성질이에요. 잘 생각해봐. 자, 역함수의 기하적인 성질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림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거든. y와 x의 대응관계를 바꾸는 거잖아.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되는 거야. x 좌표가 y 좌표가 되고 y 좌표가 x 좌표로 뒤바뀌는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역함수는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얘가 y는 fx야. 그러면 요 놈의 역함수를 내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거든. 자, 만약에 여기에 2,1이 있어. 그럼 2,1이라는 점은 여기로 넘어가서 역함수에서는 1 넣었을 때 2가 나올 거니까 1,2라는 점을 지날 거란 말이야. 맞지? 대응관계 뒤바뀐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점이 또르르르 가가지고 여기 어디 찍히고 여기 있는 점이 점 여기 찍히고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어디로 가면서 찍히면서 얘네들이 이런 식의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전부 다 찍히다 보니까 역함수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역함수를 관찰을 할 때 조금 쉬운 방법이 봐봐, 내가 이 fx를 가지고 역함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근데 때로는 상황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러면 제발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얘를 이렇게 그리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 시야를 바꾸는 거야. 졸지 마봐 제발. 시작한 지 아직 10분도 안 됐어요. 좀만 힘내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지. 역함수는 y랑 x랑 바뀐댔지. 그럼 내가 얘를 y축으로 생각하고 얘를 x축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함수는 y는 f의 역함수야 라고 봐도 상관이 없단 얘기지. 왜? 봐봐. 지금 여기가 2,1이었어 원래는. 그리고 역함수는 그러면 어디를 지난다? 이거의 y는 x 대응이 되는 1,2라는 점을 지날 거라며. 그치? 이거 방금 이해했잖아? 그럼 봐봐. 내가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y축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이 점은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2, 1,2 되는 거 맞아?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어색할 순 있어요. 근데 내가 역함수의 그래프를 매번 그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필요하다면 얘를 y축, 얘를 x축으로 해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봐버리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려져 있는 이 함수 자체가 그 함수의 역함수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값을 찾거나 점을 찾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상황 이해됐어? 자, 이따가 한번 써먹어 볼게.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건 알겠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역시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까먹으면 욕먹는다는 얘기지. 내 지금 강조를 뒤지게 했거든. 봐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이 주어진 함수와 그걸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서 걔네들의 교점을 구하려고 우리 교점 구할 때 보통 뭐 하지? 연립하잖아. 연립을 하시면 안 풀리는 문제가 생겨.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x제곱에 플러스 뭐 3x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니? 너네 이거 역함수 못 구해요. 못 구해. 어떻게 해? 야, x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 x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너네가 못 시켜. 너네가 알고 있는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야, 이 2차 함수와 요 2차 함수 물론 이제 범위는 잘려 있을 거거든요. 범위가 잘려 있는 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해야지 이러고 풀면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인 건데 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에 생긴 이 그림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라고 쳐보자. 그럼 요거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니까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접어가지고 대칭시키면 되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보라색이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 자, 빨간색 원래 함수와 보라색 역함수의 교점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교점은 어디에 생기냐면 y는 x 위에 생겨요. 여기랑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생기는 거 보여? 그치? 야,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차피 누구 위에 항상 생기냐면 y는 x 위에 항상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함수와 역함수를 연립을 할 게 아니고 뭘 하시면 되냐면 원함수와 y는 x를 연립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교점이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랑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아, 깜짝이야. 아씨, 짜증나. 잠깐만. 그래서 뭐라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는 항상 누구랑 연립하라고? 누구랑? y는 x랑. y는 x랑 원함수랑 연립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뻘짓을 안 해. 요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제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하나가 존재할 텐데, 거기 뭔 얘기냐면 봐봐. 얘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원함수와 y는 x 위에 항상 그 교점이 생길 거니까 얘네들을 연립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사실은 100% 항상 성립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어진 원래 함수 있죠. 이 원래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만이야. 증가함수일 때만 성립해요. 무슨 얘기냐면 증가함수라는 건 얘들아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럼 내가 지금 아까 그렸던 그 함수는 내가 의도적으로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x가 커질 때 y가 커진다는 얘기는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생겨 먹어내겠지. 뭐 x가 커질 때 y가 커져. x가 커질 때 y가 커져. 그럼 내가 얘를 역함수를 구하면은 이렇게 생겨서 무조건 교점이 여기 위에 생기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감소하는 함수, x가 커지는데 y가 줄어드는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있다라고 치자. 무슨 함수인지는 모르겠고 x가 커질 때 y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지? 자, 이런 상황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얘는 어떤 교점을 갖겠냐 하고 봤더니 얘가 이렇게 하면서 요 점 하나와 요 점 하나와 요 점 하나 세 개의 교점이 생기는 거 맞니? 그런데 얘네들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나? 아니죠. 그 위에 있지 않는 경우도 생기네.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했을 때는 y는 x 위에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들이 무조건 세트로 존재할 거야. 여기 하나 있으면 반대쪽에도 하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경우도 존재할 거다 보니까 감소함수인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자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역함수가 원함수랑 같은 유명한 함수 몇 개가 있거든. 역함수와 원함수가 같은 함수, 다른 말로는 내가 어떤 함수를 y는 x 대칭을 시켰는데 원래 모습이랑 변화가 없이 똑같은 함수가 그대로 나타나는 함수들,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같아요 라고 표시가 되는 이런 함수들은 몇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함수들은 기본적으로는 정말 왜 나는 이걸 아까도 떨어뜨려 놓고서는 기억을 못하는 거야. 됐어. 첫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함수야. 얘가 누구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역시 원래 함수랑 똑같아지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가 이제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함수다. 대표적인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유리함수를 뭐 배웠었지만 기억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유리함수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유리함수 중에서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역시 이 조건을 성립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우리가 유리함수 지금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그냥 뭐 유리함수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이제 유리함수가 뭐 보통 요렇게 생겼거든요.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있었어. 뭔지 기억 안 나도 돼. 나중에 합시다. 자,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대칭으로 그려지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접어도 역시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모습이 똑같아져. 그래서 이거는 유리함수 나왔을 때 거기 역함수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라서 요거는 그냥 들어만 놔. 일단은 들어만 놓으시고 지금 기억할 건 요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와 원함수가 같더라라는 거. 자, 해서 이 역함수는요. 함수랑 엮여서도 이제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쪽 가가지고도 계속해서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이번 시험에 대부분 안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 요게 뒤에 애들이랑 엮이면서 계속 또 나타날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좀 정리를 잘 해놨으면 좋겠다. 자,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마플 개념 익힘 1번 펴봐. 자, 봅시다. 1번 fx에 대하여 f에 마이너스 3을 넣었더니 1이고요 3 집어넣었을 때 역함수에다가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에 자, a랑 b를 찾아라가 목적인 것 같은데 f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 1이야 역함수에다가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란 얘기는 원래 함수에다가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3 나온다는 얘기지. 대응관계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마3 집어넣었을 때 1이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3이죠. 두 개를 빼시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2 a가 2니까 마4 넘어가면 b는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이것도 또 마찬가지지. 역함수에다가 1 넣었을 때 2야. 근데 나는 원래 함수를 알죠. 그럼 뭐 하자? 대응관계를 바꿔. 그럼 요거 정리는 어떻게 되니?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1 나와 라는 거. 그 다음에 f2가 1인 거 마침 알잖아요. 그럼 주어진 함수가 f2인데 f2가 1이라며.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연립하시면 풀리겠지. 따라왔어? 그냥 대응관계 바꿔서 그거 가지고 계산한 거니까 어렵게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2번. 자, f 동글 g 역함수 x가 hx래요. f의 역함수에다가 2 넣었을 때 3이고 g의 역함수에다가 3 넣었을 때 1이래. 일단 내가 찾을 수 있는 조건 정리 먼저. f에다가 3 집어넣으면 2네 그러면. 두 번째는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이네.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hx가 f 동글 g의 역함수의 x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 계산을 하려면 그러면은 여기서 얘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역함수는 우리가 분배할 수 있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럼 얘가 정리가 어떻게 될까? g 역함수 동글 f 역함수 x 이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치? 거기다가 뭐 넣으라고? 2 넣으라고.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네. 그러면 우리 이 동그라미는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괄호로 바꿀 수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야, f의 역함수에다 2 집어넣은 게 얼마지? 3이었죠. 이거 가지고 우리 아까 구했었잖아. f의 역함수에다 2 집어넣으면 3이니까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뭘로 바뀌냐면 G 역함수에다 3 집어넣으면 얼마니? 근데 그것도 알려줬네? 이걸 바꿀 필요가 없었지? 그래서 답은 어찌됐건 1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정리 한번 해보면 F 동글 G 동글 F의 전체 역함수 동글 F3. 그럼 이거 다 풀어 해칠 수 있지. F 동글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 동글 F3. 그랬더니 요거 두 개 지워도 되는 거 보이네. 그럼 이거 날려버리시고 그럼 남아있는 G 역함수 동글 F3을 구해라. F3은 얼마야? 이거 다시 괄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F3은 2죠. 그럼 얘가 2니까 G 역함수 2가 얼마인지 찾는 거네.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GX야. 근데 G의 역함수에다가 2 집어넣은 게 얼마니 해? 이거 역함수 구할 거야? 아니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K라고 놓자. 얼마? 2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대. 야, 그러면 G에다가 K 넣으면 2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G에다가 K를 넣어버려. 그럼 2K 플러스 4네. 걔가 2네.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야. 해서 요걸 가지고 역함수 안 구하고 답을 내는 게 베스트겠다. 자, 3번. 자, 역함수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네요. 주어진 2차 함수가 있어. 쟤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래. 자, y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일단 내가 뭐 하라 그랬냐면 x는의 형태로 바꾸라 그랬거든. 졸지 마라. 야, 졸리면 서서 들어. 1 넘기면 y-1은 x제곱. 따라서 양변의 루트 씌우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1. 그 다음에 x랑 y랑 위치를 바꿔. x에다 y를 넣고 y에다가 x를 넣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는 조건이 있어서 여기도 우리가 이거 부호 결정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어떻게 구하시면 될 것 같냐면 우리 역함수는 이게 무리함수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y는 x 대칭이라며. y랑 x랑 바꾼다며. 그럼 정의역은 x의 범위지. x의 범위는 역함수에서는 뭐가 될까? y의 범위가 돼요. y의 범위는 x의 범위가 되고. 그러니까 정의역이 치역이 되고 치역이 정의역이 되거든. 자,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 x의 범위니까 정의역이라고 부르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치역이 돼야 돼요. 얘가 치역이 돼야 돼. 그럼 이가 치역 역함수에서는 이 역함수에서 y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이겠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플러스겠다. 왜? 얘가 양수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선 넘었어. 무리함수까지 가면 그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구할 수는 있더라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3x-1을 넣었을 때 6x 플러스 4래요. 이때 f의 역함수에다가 10 집어넣으면 얼마니를 물어봤어. 그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할 거냐? 아니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f에다가 이렇게 얘를 k라고 놓으면 f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자, 첫 번째 나라면 이렇게 풀 것 같아. 야, 그럼 얘가 10이 나오기 위해서는 x가 몇이면 돼? 1이면 되지. 넣어봐봐. x에 1 대입하면 f2는 10이 다 되는 거 맞아? 그럼 k는 얼마인 거야? 25.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약간 야매 같은데요? 라고 하면 야매는 아니지. 근데 이제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어? 3x-1을 t라고 놔. 그러면은 x는 3분의 t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버려. 그럼 제가 ft가 되고요. x에다가 3분의 t 플러스 1을 집어넣어주면은 2t 플러스 6이 되거든. 그리고 나서 k 집어넣었을 때 1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k를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k는 얼마? 이겠다. 해서 이렇게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 근데 편하신 대로. 좀만 힘내봐, 얘들아. 좀 그 수업을 들어볼 때 얘들아 이제 긴장을 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빡세게 2시간 빡세게 진도를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와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빡빡하게 막 진도 나가도 졸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졸면. 앞에서 2시간 해서 너무 힘들어요. 뭐 해서 한다고? 앞에서 2시간 하고 와서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2시간을 하고 온 건 내 사정이 아니잖아. 너무 하시네요. 나도 2시간 하고 왔어. 쌤이잖아요. 너네는 학생이잖아.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니야? 그럼 학생의 본분이 뭐야? 내가 쌤이 이 자리 먹었어요. 에프킬러 없나? 쌤이 의사야. 자 봅시다. fx랑 f의 야 이거 얘들아 봐봐. 봐봐. 야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아요네? 내가 아까 이거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다 그랬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보자마자 답 나오셔야 돼요. 누구? 니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아까 이제 유리함수가 기억이 나면 우리가 만약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게 뭐였는지가 기억이 나면 점근선의 교점이 0,0이거든. 0,0을 y는 x에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래서 디귿도 사실은 참이에요. 근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유리함수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는 해봐야지 뭐.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볼 필요 없지. 기억은 애초에 안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왜 t가 나왔어? y는 x분의 1이니까 역함수를 구해. 그러면은 x는 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x는 y분의 1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나서 x랑 y랑 바꾸면 x에 y 넣고 y에 x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원래 거랑 같네요.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가 되겠지. 진짜로 구해보시면 돼요. 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된다.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야 뻘짓을 안 해요. 5번. 자, 5번. fx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의 동치가 뭐였지? 이틀 전에 했어 얘들아. 뭐였지? 역함수가 존재한다의 동치는 1대1 대응이다 였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럼 이거 그냥 우리 1대1 대응 문제인 거지. 그러면은 fx가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좀 이거 고3 애들도 아까 이거 못해가지고 진짜 개짱나는데 제발 그런 고3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할 때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보였을 때 정리하고 싶어야 되거든. 정리 어떻게 하니?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게 누구야? 3.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잖아. 그냥 나오겠네. 그냥 나오니까 뭐 돼? k 플러스 1의 x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겠지. 또 x가 3보다 작아. 그러면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네. 그러면 k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겠네. 얘가 뭐야? fx야. 근데 얘가 3을 넣어봤더니 둘 다 같은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넣어보면 알죠. 3 넣어보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3 넣어보면 얼마야? 3k 마이너스 6. 여기다 3 넣으면 3k 마이너스 6 되지. 그럼 얘는 3에서 여기서 이렇게 붙어있는 애인 거야. 뭔지 모르겠고. 근데 붙어있는 직선인데 얘네들이 역함수가 존재해. 즉 1대1 대응이야 라는 얘기는 내가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둘을 곱해하면 뭘까? 항상 양수겠죠. 그래서 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또는 k가 1보다는 커요가 범위가 되겠네. 이해됐니? 역함수가 1대1 대응과 동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 자, 6번.
자, 역함수랑 원함수의 그래프를 각각을 그려놨나? 그쵸? 아니네. 역함수랑 원함수가 아니라 fx, gx, y는 x를 다 그려놓은 거네. 자, 일단 표시를 좀 해놓고 가는 게 나아. 이거는 봐봐. a를 넣었을 때 얘가 y는 x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a겠지. 여기는 b를 넣으면 얼마? b죠. c를 넣으면 여기는 c인데 없으니까 생략해도 되고 표시를 하셔도 되고, 여기는 d니까 여기가 d. 그럼 여기는 뭐겠어? 2겠지. 자, 그리고 나서 하얀색을 뭐라고 놓을까? 하얀색을 g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파란색을 f라고 놓을게. 파란색이 f예요. 1번 fa를 구하여라. f에다 a 집어넣으래. a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b죠. 2번 g 역함수 동글 fa 값을 구해라. 그럼 얘는 그냥 fa를 일단 먼저 구하면 되네. fa가 얼마였지? b였죠. 그럼 g 역함수 b지. 얘들아, 그러면 g의 역함수가 b니까 대응관계를 뒤바꾸는 것도 좋은데 g 역함수를 또 그릴 거야? 야, 이거 지금 가뜩이나 복잡한데 여기다가 그리면 얘랑 졸라 애매하게 막 이렇게 그릴 거냐고. 졸지마, 한준아. 좀만 힘내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역함수는 내가 얘를 뭘로? y축으로, 얘를 x축으로. 그러면 하얀색이 g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하얀색이 g의 역함수가 돼요. 거기다 b 넣어. 하얀색에다 b 넣으면 얼마나? d 나오죠? NT예요 그냥. 이게 첫 번째. 됐지? 두 번째는 뭐도 괜찮냐면, 우리 g의 역함수에다가 b 넣어 k야 라고 하면 g에다가 k 넣으면 b란 얘기잖아. g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k가 나오지? 아니,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지를 보는 거야. 뭘 집어넣어야 b가 나오지 하고 봤더니 d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네. 그거 가지고 구하셔도 된다. 자, 3번 f 역함수 동글 g 역함수 동글 fa 값을 구하래. 야, 아까 이제 했던 거 그냥 빨리 하면 되겠지? fa 얼마? b. 그럼 g 역함수 b니까 g 역함수는 거꾸로 b를 집어넣으면 d. 그럼 얘가 d. f 역함수에다가 d 집어넣으면 c지. 그래서 그냥 거꾸로 쫓아가시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졸지 애들 오늘.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는데요. fx랑 역함수 gx와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뭐 해야 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랑 연립해라? y는 x랑 연립해라. 아까 한 거지. 역함수와 원함수의 교점은 y는 x랑 연립하는 거야. 그럼 4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이랑 y는 x랑 연립을 하시면 x제곱 플러스 3은 4x가 되니까 x제곱 풀 3은 0. 그럼 x는 얼마? 1 또는 3이지. 그럼 두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1,1과 3,3이 되겠죠. 왜? y는 x 위에 있었으니까. 그럼 1,1과 3,3은 y는 x랑 연결시키면, 얘들아, 이거 점점거리를 또 미련하게 구하고 있지 말고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3,3일 거 아니야. 그럼 특수각인 거 보이니? 얘가 2고 여기 2죠. 그럼 여기 얼마야? 2루트 2겠지. 그지?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2루트 2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하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잖아. 얘가 왜 1,1이고 왜 3,3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다고? y는 x와 요거와 만나는 교점이니까 여기다 1을 넣어도 1이 나오고요. 여기다 1을 넣어도 1이 나와요.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역함수 끝. 그만 줘라, 그만 줘라. 졸지 마.
없어. 풀어. 자, 마플 특강은 요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역함수까지 들어가는 학교들 할 때,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할게요. 여기 마플 특강 7, 8 여기는. 아니요, 진도 나갈 거예요. 네. 자, 유리함수 넘어가세요. 유리식